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민주당의 새 당대표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김지표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진보 세력 20년 플랜을 만들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이해찬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해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장고 끝에 출마를 결심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컷오프 거치고 이제 본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시기에 이해찬 후보가 당대표가 꼭 돼야 되는 이유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저는 올해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됐는데 네. 분단 70년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분단 70년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예, 내년 참여운동 100주년이고 건국 100주년이거든요. 건국 100주년. 네. 예, 건국 100주년이라는 그 의미 있는데 분단 체제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왜 쳤습니까? 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지금 도래하고 있어서 예. 이 시기에 민주당이 대대로 역사적인 책임을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역사적 책임, 이게 새로운 차원의 지금 공약을 말씀해 주시는데 20년 집권 플랜을 만들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당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정당들은 오프라인 정당이거든요. 오프라인. 예, 네네. 주로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그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선거 때만 정치 활동을 하는 그런 정당이었거든요. 아, 예. 예, 이제는 오프라인, 온라인을 겸해서 네. 그 일상적인 자기 생활 속에서 정치를 하는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예. 토론하고 하는 미국의 무브원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예. 미국 무브원은 이제 그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실천하고 네. 그런 운동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운동 무브원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일상적으로 직장위원회, 대학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하면서 하는 그런 현대화된 당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 속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대화된 온라인 정당.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하는 정당이죠. 겸하는 정당.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 한 언론사가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당대표 후보 3인의 세 분에 대한 강점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 이 후보님은 당청 관계에 강점이 있고 김진표 후보는 협치가 강점일 것 같고 송영길 후보는 혁신의 강점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해찬 후보께서는 협치와 혁신이 좀 약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협치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소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제가 국무총리할 적에 하루에 4건씩 회의를 했습니다. 네. 각 부처에서 이제 갈등 과제가 많이 생기는데 네. 그 총리실로 이제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소통을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고 네. 그래서 1년에 한 1000건은 했을 거예요. 그러셨죠. 예. 그게 진정한 소통이지 예. 그냥 같이 밥이나 먹고 뭐 얘기하고 그게 소통은 아니거든요. 예. 서로 정책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하는 게 그게 중요하죠. 네. 예. 그런 소통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신 점에 대해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고 높게 평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총리실을 정말 처리장이라고 했어요. 정말 처리장. 부처에서 해결 안 되는 걸 총리실에 가져오면은 합리적으로 다 이제 정리를 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처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예, 의원님 지금 좋은 말씀 듣고 있는데 지금 발음, 이게 전화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말씀이 명료하게 들리질 않아서 다른 전화로 저희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끊어주시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예,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이해찬 후보 만나서 그 당대표에 나선 의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 듣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전화 상태가 다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해찬 의원님. 예.
예, 훨씬 나아졌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예. 네네. 자, 이제 소통의 문제, 내가 한 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종말 처리장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물을 매번 만들어냈다. 이런 말씀이 예.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 송영길 후보가 말입니다. 지금, 예. 그 이해찬 후보님한테는 호통칠까봐 겁나서 전화도 잘 못한다. 이렇게 무서운 분이 지도자가 되시면 불통이 올 거다. 이런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다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네. 저희 방에 비서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예. 30년째 비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 방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 최하가 7년이거든요, 지금. 아, 그러시군요. 저희 방에서 나온 사람들이 유시민 장관이 첫 번째 보좌관이었고. 그렇죠. 네. 지금 일자리 수석을 하고 있는 정태우 비서관도 저희 보좌관을 했고. 예. 뭐 고용진 의원, 뭐 홍영표 원내대표 전부 제 비서진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시군요. 네. 예, 다 그런 사람들이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온 사람들이거든요. 예. 괜히 그러니까 남을 흠는다고 자기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지금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말입니다. 지금 예. 그 협치의 묘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그 시각들이 많은데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한국당이 여전히 잘 협조적이지 않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소통하고 풀어가시겠습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정책의장을 3번을 했거든요. 네. 야당할 때 1번 하고 여당할 때 2번 하고. 네. 그때 야당하고 이제 상대를 해보면은 네. 그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남북 교류기금을 5천억을 확보를 할 때 예. 야당 정책의장하고 한 10번은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져올 효과가 이런 거다. 국민의 부담은 어떻다. 쭉 설명을 해가지고 예. 한 10번 만에 5천억을 합의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한두 번 만나도 되는 게 아니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근데 협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원칙과 유연성입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학자적 양심과 상인의 지혜를 가져라. 그러셨죠. 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칙을 갖대 유연하게 하고 네. 슬기롭게 해라. 네.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인내심.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고 타당성을 얘기를 하면은 네. 상대방도 정치 아닙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타결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총리로 계실 때 예.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면서 당시에 야당 의원들한테 이제 호통치면서 반박하시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였었는데 그럼 그렇다면 그게 과연 인내를 통한 협치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도 과거에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상식야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다라는 의원님 반박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상식야의 질문을 했냐 이렇게 또 반론을 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시 기록이 유튜브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보면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쾌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저 사람들 설득해야 될 상황이 있을 텐데 또 혼내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사안에 따라 이제 원칙을 가져야죠. 네. 타당성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원칙은 어느 분명히 정도 서로 하겠다. 합리적으로 협치라고 하는 건 서로가 공유하는 거거든요. 예. 서로가 공유할 때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아주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그걸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서 잠깐 저희가 소개를 말씀해드렸습니다마는 이해찬 후보의 강점은 당청 관계다. 이렇게 이제 초선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참여정부 시절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문실장이라고 언급하신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연계돼가지고 이해찬 의원님은 당시에 총리였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비서실장이나 수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급자였고 또 연세도 같고 두 분이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은 좀 불편해할 것 같다. 이게 당청 관계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제가 실장이라고 부른 것은 네.
그 당시의 직책을 말씀드린 거지. 예.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예. 그 당시 그분이 맡고 있던 직책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저하고 제야 민주화 운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30년간 같이 해온 분이시거든요. 예. 지금은 국가 원수입니다. 예.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의 우리가 맞자면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역할이 있고. 네. 당대표는 당대표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을 상호 존중을 해주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면은 지금 같은 그런 얘기하는 거 일부러 만든 말이지. 네. 실제 현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하. 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맞으면 계제에 따라서. 네. 충분히 얘기를 했던 경험들이 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고요. 네. 정치라는 게 대통령하고 내가 친하다, 뭐 했다 이렇게 다 까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의원님 언급하신 말씀 중에 당시 문 실장과 저는 참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언급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특수하다는 표현은 어떤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친하다는 얘기예요. 아, 네. 서로 오랫동안 30년 이상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네. 서로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판단하는 걸 다 알잖아요. 예. 문 실장, 문 대통령께서, 제가 세종시에 집을 졌는데. 네. 어떻게 짓고 사는가 보려고 한번 막걸리하고 문어 숙회를 가지고 놀러 오셨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실 정도로, 예. 친하고 신뢰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라고 예. 표현하신 것이다. 네. 예.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당이 제안했다. 이 협치내각 문제. 예.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차피 우리 당 혼자는 하나로는 아무것도 지금 네. 법안 같은 걸 통과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다른 당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데. 네. 사안에 따라서 이제 전혀 협의가 안 되는 사안도 있고. 예. 조금 절충하면 되는 사안도 있고. 네.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협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정은 딱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분명한데 협치는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해내는 게 정치력이죠. 네. 그래서 정치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 내각에 야당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좀 상대방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예. 풀어가야 할 문제다. 우리가 누구를 입각시키겠다고 하면 마치 사람을 빼가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를 해서 동의가 되면은. 네. 그 파트너 상대 쪽에서 동의가 되면 입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우리 혼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네. 상대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동의를 구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예. 동의를 예. 토한 협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연내 개헌 추진을 언급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 야당도 선거제도 개혁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 중대 선거구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함께 나오고 있는데 개헌과 또 선거구제 개편, 정치제도 개편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을 좀 밝혀주시죠. 예, 개헌하고 선거구제 개편은 서로 연계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선 개헌은 정부 측가 하는 4년 연임제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뚜렷한 안을 확실하게 제시는 하지 않는데 내각제 쪽에 기울어 있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그래서 그거는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선거구제는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소수자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도 소선구제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작용을 하는데. 네. 비례대표 의석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 개를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선거구제만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개헌하고 같이 해야지. 그러시죠. 예.
그래서 야당이 정부하고 여당의 안에 동의하면은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의원님,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대권 도전설, 그 다음에 현재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30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이면 비대위원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비대위원장 역할 아닌 것들을 자꾸 하니까 의심을 받는 것 같아요. 아, 예. 차라리 대통령 하고 싶다 하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죠. 네. 자꾸 이제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한나라당 내에서 그 잘 수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쉽지 않은 길일 것 같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해찬 의원이었습니다.